근데 또 남자친구가 서운한 티 내면 미안하다가도 그냥 확 뽑아버리고 싶어지는데. 오킹의 옥녀사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무모한 오킹님이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못쏠 여자입니다. 4층 타층 철벽녀로 썸 한 번 제대로 타본 적이 없는데 요즘 썸을 타고 있습니다. 아하, 못쏠인데 이제 드디어 곧 마녀 되겠네라고 그런 썸남은 전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전화로 하소연 들어주고 만나서 기분 풀어주고 했더니 야, 역시 친구 같은 편한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라는 말을 유독 자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하, 남자가 서브 올렸거든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저랑 있으면 편하고 재밌다면서 10월에 놀러가자며 숙소도 잡았습니다. 뭐 놀러간다 한들 아직 사귀기 전이라 아무 일도 없도록 할 거지만 구라치지 마시고, 사연에 구라치면 안 돼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죠. 저도 성인이고 걔도 성인인데. 그쵸, 결실을 맺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문제는 전 이제 온몸의 털을 주기적으로 짖어야 하는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하, 털이 많다. 약간 바야바 느낌의 무모하신 오킹님이 부럽네. 무모하신 오킹님이 부럽네요. 저희 집안은 유전적으로 바야바 집안이에요. 바야바 써놨네. 정말 말끔하게 전신 제모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는 중인데 항상 하기에는 돈도 시간도 무척 부담이거든요. 전부터 연애하게 되면 이게 가장 고민이겠다 싶었는데 연애가 코앞에 닥치니까 더 걱정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친언니한테 조언을 구해봐야 할까요? 하지만 겁나 놀릴 것 같은데. 저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신 여자 옥보단 분들과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킹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는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털털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남들보다 털이 좀 많이 나는 바야바족의 사연자분께 보내드리는 노래입니다. 릴보이 원슈타인이 부릅니다. 레이저. 털털한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들려드린 노래 레이저였습니다. 일단 털 같은 게, 털이라고 하면 너무 좀 남샤스러우니까 섬유가 많으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렇게 섬유들도 너무 박해하고 너무 억압하다 보면은 원래는 막 안 나던 막 심장 가운데 이런 데서 막 농민운동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너무 억압하고 박해하다 보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하는 건데, 약간 이런 요 수염 같은 데는 아예 하얀색으로 염색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하얀색으로 염색을 하면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탈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곧 있으면 좀 거사를 치를 예정이신 것 같은데, 20대 중반 못쏠 여자분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천연기념물이 굉장히 귀한 분이시거든요. 아직 한 번도 이제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섬유의 빈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엄지발가락 위에 막 아마존 형성되어 있고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그 베렌나루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만세를 했는데 겨드랑이 섬유가 너무 많이 보인다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걸 보고서 쾌지를 부를 남자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DMZ 정도의 약간 반달가슴곰이 은엄패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살짝은 조금 남자로서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께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전신제모 강추인데 저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털이 원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두 가닥 나가지고 제가 매튜랑 올리비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었거든요. 근데 매튜가 언젠가 가출을 해가지고 지금 올리비아밖에 안 남아있다가 사실은 매튜가 씨를 뿌리고 갔었나봐요. 해가지고 지금 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만큼의 이렇게 좀 이렇게 수북한 정도는 아니고, 겨드랑이 털이 남자의 자존심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자존심을 겨드랑이에까지 그렇게 좀 넣을 정도면은 자존심이 많이 없는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존감을 조금 더 많이 키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우리 사연자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는 거는 약간 남겨두고 한 달 정도만 지나서 이벤트 약간 그런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보험인가요? 비슷하죠. 약간
처음부터 없는 거보다는 있다 없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신 왁싱 하는 거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물이 된 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알바가 아닌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였고 일이 잘 풀려서 현재는 일하는 업종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 능력이 있으시네. 그러다 보니 또래 여자는 물론 남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수입을 알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좋아하면 다 퍼주는 스타일이던 저는 군말 없이 물심양면 모든 것을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4년이 지나자 항상 성실하던 남자친구는 더 이상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거에 비해 너무 돈을 헤프게 쓰기 시작했고 여기서 돈을 쓰는 게 이제 여자친구 돈인 거죠. 이제 어딜 놀러가도 무엇을 사도 항상 제가 더 많이 부담을 하던지라 점점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소개팅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프리랜서라 일이 들쑥날쑥해도 어느 정도의 고수입이고 얼굴도 성격도 딱히 모나지 않아 소개팅 문의가 많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전 연애에서 지쳐서였을까요? 제가 이리저리 따지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던 저는 이제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느 정도의 재력인지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김치짓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저에게 보여지니 너무 놀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저와 비슷한 재력 혹은 그 이상을 가지길 원하며 그러한 조건을 따지는 게 김치짓일까요? 김치가 왜 이렇게 쓰이지? 아무튼 간에 아니 제가 돈과 마음을 다 퍼주었던 상대를 떠나니 공허함에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찾는 걸까요? 재력 없이 사랑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까요? 라고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연자분께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노래입니다. 베스티가 부릅니다. 연애의 조건. 네, 우리 두 번째 사연자분에게 보내드리는 노래 연애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소개팅을 하면서 본인이 너무 속물인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결혼을 생각할 만한 나이대에서의 만나는 연애는 누구든지 조건은 보기 마련이고 이 이전에 만났던 4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좀 많이 질렸던 것 같아요. 약간 자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점점 독립하고 점점 여유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사귀는 4년 동안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하고 그걸 넘어서 본인의 일에 열정까지도 떨어질 정도로 왜냐면 일을 안 해도 여자친구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치짓 김치짓이라기보다는 이제 속물적인 표현. 김치 우리네 얼마나 신토부리 음식입니까? 그쵸. 굳이 여기서 말하는 김치짓을 따질 거면 전 남자친구가 김치죠. 아무튼 간에 고고고 한쪽이 좀 경제적으로 치우쳐진 상황에서의 연애는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거나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깊은 얘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 낮아지고 결혼한 젊은 층이 없어지는 이유도 경제적인 게 전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대는 더더욱 더 깊게 생각하겠지만 애를 낳기만 해서는 부모의 어떤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낳아주는 애보다 길러주는 애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엄마는 낳아준 데다가 어머나 길러주기까지 했거든요.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죠. 예. 근데 이제 요즘 좀 이제 엄마 얼마 전에 이제 생신이다 이제 11월달 되면 결혼기념일이고 1월 되면 또 아빠 생신이세요. 약간 그런 빌미로 약간 좀 이자가 너무 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런 거 따지는 거 결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만나셔가지고 이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애기도 또 순풍순풍 잘 낳아요. 저도 뭐 경제적인 여유만 된다면 뭐 거의 뭐 핸드볼 팀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서 제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연애를 하시고 좋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가정을 꾸리라는 말을 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간에 자 바로 이제 세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늘 짧은 연애만 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1년 가까이 사귀게 된 남자친구였죠. 저의 남자친구를 소개하자면 여사친 문제 절대 없고, 나이스 박수. 저만 바라봐주고 배려도 많이 해주는 착한 남자친구입니다. 괄호치고 가끔 족같을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남친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야스를 정말 못합니다. 녀석. 아니, 정확하게는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시동을 못 건다고? 심각한데? 연인과의 관계라는 게 같이 있다가 그런 야스각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차차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둘 다 할 준비가 잘 되어야 서로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자친구가 저에게 열심히 뭐를 해줘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젤의 힘을 빌려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 이 젤이 없으면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게 또 어렵지. 둘 다 자취를 하는 게 아니라서 모텔을 잡거나 놀러 갔을 때만 같이 잡니다. 그런데 가서 야스각이 잡혔을 때 야스각 달아오르지 않는다, 젤이 없다, 관계를 못한다, 남친이 서운해한다. 아하, 이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아니, 저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지가 키스든 뭐든 다 이상하게 해서 안 달아오르는 거예요. 지가 뭔데 서운하다고 꼽을 주는 거예요. 아, 생각하니까 갑자기 열받네. 쓰다 화났는데. 하여튼 남자친구가 저희는 17세의 연령가의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못했을 때 또 서운해할 남친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더라고요. 결국 아파서 하지 말자고 선언합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남자친구가 서운한 티 내면 미안하다가도 그냥 확 뽑아버리고 싶어지는데 또 생각하니까 화나네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남친과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그래도 했네. 하지만 이 문제가 서로 얘기한다고 해서 뿅 하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남친의 성욕과 달리 저는 하면 할수록 관계가 맺고 싶지 않아집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야스를 못한다고 해서 헤어지는 건 싫은데 막상 관계를 맺을 상황이 닥치면 헤어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생각까지 들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라고. 일단 오킹이 직접 고른 노래 띄워드리면서 일단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가 부릅니다. 하긴 해. 저는 우리 세 번째 사연자분께 전해드렸던 노래 하긴 해 였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좋지도 않은데 끝맺음을 하긴 해 라는 게 아니고, 사전운동 도수체조를 하라고 이제 노래를 골랐던 부분이고요. 헤어지긴 싫은데 안 맞는다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세 번째 사연자분께서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좀 나아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요. 남자친구도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키스도 족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키스도 약간 이제 할 때 이제 난을 쳐야 되는데, 우리 우주는 또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게 뜯으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약간 파인애플 같은 거 들어가 있는 통조림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정말 군계 1학으로 체리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씨 없는 체리.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거 약간 녹여 먹거든요. 녹아지진 않지만 약간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굴려서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그거 이제 너무 빠르게 다시 할게요. 아무튼 간에 우리 세 번째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시청각자로 본인이 원하는 분위기를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알려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조금 이기적인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 서운해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 만족 안 했어? 나 진짜 너무 싫어 이거야?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의 스탠스가 나 안 할 거야, 나 원하지 않아 가 아닌데도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는 좀 이기적인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가 마인드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정말로 본인의 여자친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함을 가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롯데리아 300원짜리 아이스크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요맘때까지만 가도 괜찮다라는 마인드. 제일 좋은 건 거부갈인데 이제 거부갈 같은 경우는 막판에